오늘은 사건, 사고 소식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취재진 앞에 설 때마다 거듭 고개를 숙이면서 사과했던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그런데 다음 주 예정인 2차 공판을 앞두고 행동이 좀 달라졌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짚어볼 텐데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전주의 변호사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이영학이요. 지금 재판을 앞두고 국선 변호인이었는데 대신에 사선 변호인을 선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이영학이 교도소에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어떻게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경우는 형사재판에서는 굉장히 왕왕 있는 일입니다. 그래요? 네. 지난 17일에 이제 1회 공판 기일이 열렸고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2회 공판이 12월 네. 8일에 예정되어 있는데 이제 그 28일에 사선 변호사를 이제 선임을 했다는 것이고요. 네. 예, 뭐 그렇게 그 재판 도중에 이렇게 뭐 변호사가 교체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제 뭐 왜 그렇게 했을까?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이 좀 궁금증들이 있으실 텐데 그렇죠. 네. 예.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아무래도 좀 그 살인죄로 지금 기소가 되다 보니까 뭐 살인죄는 좀 뭐 최고 사형까지 선고가 될 수 있는 예. 이런 죄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중대한 그 범죄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국선 변호인도 물론 요새는 그 굉장히 열심히 또 조력을 그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뭐 여건이 된다고 하면 좀 사선 변호인의 좀 조력을 받는 것을 그 재판받는 이 피고인들이 좀 원하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판사 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네. 이렇게 처음에는 국선 변호인으로 가다가 네. 중간에 이게 사선 변호인을 바꾸는 일이 왕왕 있습니까? 뭐 그렇게 많지는 않죠. 많지는 뭐 않죠. 처음부터 이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거라면 처음부터 처음부터 했지. 그 예. 해서 또 뭐 재판을 어떻게 진행을 할지 뭐 이런 것을 다 전략 뭐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사전적으로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재판에 임하는 것이 더 좋은데 예. 뭐 또 뭐 여의치 불가피한 않은 경우에는 경우에는 뭐 이렇게 좀 중간에 바꾸기도 국선 한다. 변호인에서 이제 사선 변호인으로 좀 변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의 경우는 이렇게 구속이 됐기 때문에 이제 필요적 변론이라고 해서 네.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국선 변호인, 그러니까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되는 사건입니다. 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국선 변호인이 선임을 받다가 이제 적절한 좀 변호사를 추천을 받아서 아하. 이제 그렇게 해서 변호사가 교체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사선 변호사로 바꾼 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판사에게 반성문을 정말 열심히 제출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반성문을 네. 뭐 4번 정도 제출한 걸로 이렇게 네 알려지고 번이요? 있는데요. 네. 그 반성문의 내용들을 보면 뭐 일방적으로 통상적으로 하는 반성문들이 대부분 예를 들면 아내의 제사를 지내주고 싶다. 네. 또 뭐 희망된 삶을 살고 싶다. 그 말은 결국 이제 본인의 형량을 좀 낮춰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목표 있는 삶을 살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뭐 가능한 한 빠른 시간에 나가서 본인이 새로운 삶을 살려는 의도를 자꾸 보여주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한테는 무기징역만은 피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저게 진정성 있는 반성문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반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저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조건을 달지 말고 본인한테 어떻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고요. 정말 처절하게 뭘 잘못했는지 또 누구한테 왜 잘못했는지 뭐가 미안한지 하는 부분을 좀 명확하게 써야 할 텐데 그거보다는 저것마저도 반성문마저도 치밀하게 본인의 혜택 또 본인이 형량을 줄이려는 의도 이런 부분들이 좀 드러나고 있어서 네. 반성문의 진정성은 좀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영학이 이제 경찰에 출석을 등등 하면서 살해 동기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내가 죽은 후 계속 약에 취해 있었고 한동안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너무 꿈만 같습니다. 일단은 사죄드리고 천천히 제가 그 죄를 밝혀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더 많은 말을 해야 되고 더 많은 사죄를 해야 되지만 아직 이 모든 게 꿈만 같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렇게 사실 직접 말을 하면 저게 네. 진심인지 아니면 연기인지 대충은 파악이 가능한데 반성문은 사실 판사 생활 오래 네. 하셨지만 조금 그 의도를 파악하기도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근데 반성문을 제출하면 이제 무조건 좀 감형을 해주는 편인가요? 아니면 내용이나 뭐 두루두루 좀 살펴보나요? 뭐 반성문이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뭐 그 가능성은 뭐 거의 미미하다고 아, 보시면 미미해요? 예, 예. 아, 탄원서 같은 건 좀 영향을 준다면서요. 탄원서도 이제 경우에 따라 좀 다르고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런데 뭐 피해자가 있는 이제 범죄의 경우에 뭐 피해자가 엄벌에 처해달라. 뭐 아니면 이렇게 이제 살인죄의 경우에 피해자 유족이 엄벌에 처해달라. 이제 예. 이런 경우는 양형에 참작이 됩니다. 아. 왜냐하면 피해자 의사가
그 양형의 요인이기 때문에요. 그렇군요. 그런데 뭐 진지한 이제 반성을 했다는 이유로 다 용서를 해주고 감형을 해준다고 하면 그 뭐 처벌받을 사람이 별로 없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그것도 양형의 요소가 아니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양형에 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다만 뭐 자백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느냐는 네. 고려 요소이긴 합니다만 뭐 그것을 뭐 한 번을 뭐 반성문을 뭐 제출을 하나 네. 아니면 100번을 제출하나 네. 뭐 그것에 따라서 뭐 그 이제 형이 이렇게 줄어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어쨌든 딸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딸도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태고 딸에 대해서 이영학은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 경비가 만들어진다면 전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더 이상 원하는 것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만약 죽는다면 제가 만약 이 자리에서 즐거운 그만 일을 잊어버린다면 우리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네, 저렇게 딸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했지만 결국은 딸의 친구를 유인해서 같이 살해하는 딸을 범죄로 이끈 또 그런 아버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이게 약간의 이중성이 있는 것이 지금 친구의 딸을 살해를 한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또 그 딸을 정말 빼앗긴 그런 부모의 심정도 헤아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본인의 딸을 위해서 이렇게 살려달라. 사실 이것은 그 지난주 재판에서도 그 피해자 그 학생의 그 어머니가 아니 우리 딸을 그렇게 죽인 데에 대해서는 반성의 빛이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말을 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자신의 딸만 중요하고 남의 딸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인지 예.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그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리고 뭐 어금니아빠로 굉장히 국민적으로 뭐 유명해진 분입니다만 이제 이렇게 좀 국민들을 그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큰 사기극을 그렇죠. 벌였다고 예, 볼 수도 있는 그렇습니다. 것이고 네. 사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그 반성의 태도가 진지한 것인 데에서는 국민들의 그 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네. SK그룹의 차녀죠? 최민정. 네. 예, 최민정 씨가 오늘 드디어 전역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에 전역을 인천에 있는 뭐 부대에서 전역을 했는데 제가 좀 화면을 좀 찍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가서 기다렸는데 저 장면 하나 건졌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차를 타고요. 지금 안으로 쏙 들어가는데 기자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본인의 모습을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저희가 부탁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부대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서 저렇게 차 타고 들어가는 모습만 살짝 공개를 했고요. 들어갈 때 저 모습이 한 장 찍혔고 우리 인사할 때 바깥에서 이렇게 챙을 잠깐 만지잖아요. 예, 제가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고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예. 또 해군 나왔으니까 제 얘기를 하면 최민정 중이죠. 이제 중이. 저기도 또 해군이네요. 해군이죠. 아, 제가 사관후보생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야. 저보다 한 30몇 년 후배죠. 예. 그러니까 저도 사관후보생으로 들어가서 7년 동안 근무하고 전역을 했는데 네. 최민정 지금 중위도 사관후보생으로 입대해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져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군대를 본인이 갈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본인이 외할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을 얘기하는 예. 거죠. 외할아버지가 뭐 육군사관학교 졸업했고 군 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가족 중에 한 명 정도는 외할아버지의 유지를 좀 받드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 최민정 씨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베이징대를 다닐 때도 본인이 용돈 벌어 썼어요. 그러니까 재벌가의 딸이라고 하면 그런 모습을 보이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뭐 군대 갈 이유도 없고 사실은 또 본인이 용돈이 충분할 텐데도 불구하고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고 장학금으로 또는 본인이 돈을 벌어서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참 자립심이 강한 그러게요. 그런 분으로 생각이 되고 맞아요. 앞으로도 우리 사회 또 SK가 좋은 방향으로 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지난주에 뭐 아시겠다시피 또 시끄러운 모 재벌 그룹의 제 3세가 또 이렇게 폭행에 굉장히 연루된 거? 국민들의 예. 눈살을 찌푸리는 뭐 네. 이런 일을 좀 했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안 좋은 대비가 소식이 되네. 이제 되고 있는데 또 이렇게 뭐 부모의 그 정말 그 재력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뭐 스스로 그렇게 좀 어려운 또 그 길을 가고 독립하려는 그런 자세는 그 요새 또 청년 실업이 때문에 또 마파하는 청년들이 많은데 좀 훈훈한 그런 좀 격려를 하는 좀 그런 뉴스가 예.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예. 듭니다. 네. 뭐 올해가 지금 2017년 11월이니까요. 딱 3년 전이네요. 2014년 11월 26일 날 임관식 때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신고하세요. 신고합니다. 사관후보생 최민정은 2014년 11월 26일부로 사관후보생에서
오늘도 좀 저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네. 좀 좋았을 텐데 좀 아쉽지만 일단은 아무래도 너무 언론에서 주목하고 다른 해군들과 똑같이 하는 건데 좀 네. 많이 부담스러웠나 봐요. 부담스러울 수밖에 네. 없을 거예요, 아무래도. 근데 이제 임관식 장면이 나오는데 임관식 해군의 전통이 뭐냐면 임관식 때 찾아오신 부모님이 계급장을 달아줍니다. 그러니까 아. 소위 임관하면 아. 네. 부모님들한테 계급장을 줘요. 그래서 예. 옷깃에 계급장을 달아주는 그런 전통이 있는데 아마 이제 그런 형식으로 한 것 같고 또 본인이 어쨌든 저런 어려운 일 또 세상적으로 일반인들이 겪는 일을 경험해 보면 나중에 본인이 만약에 중요한 일을 하게 됐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좀 알지 않겠습니까? 예. 본인이 유학 가서 힘들게 어렵게 살아봤으면 아 유학생들이 얼마나 힘든지도 알게 될 거고 젊은이들이 어떤 고민과 고통을 하고 있는지도 알 것이고 군대에서 생활해봤으니까 지금 현재 보면 NLL을 지키는 상황장교로 마지막 근무를 했어요. 예, 그것도 예. 함정병과거든요. 예. 저는 정훈병과였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더 편했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함정병과는 가장 전투병과 중에 전투병과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업무를 했다고 하는 걸 보면 군 생활에서 배운 것도 인생의 중요한 어떤 배움이 됐을 것이고 네. 그것이 본인이 앞으로 하는 일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요소가 네.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엄마를 참 많이 닮았는데 제대 후 전역 후에 또 멋진 또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인죄로 지금 기소가 되다 보니까 뭐 살인죄는 좀 뭐 최고 사형까지 선고가 될 수 있는 예. 이런 죄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중대한 그 범죄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국선 변호인도 물론 요새는 그 굉장히 열심히 또 조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뭐 여건이 된다고 하면 좀 사선 변호인의 좀 조력을 받는 것을 그 재판받는 이 피고인들이 좀 원하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판사 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네. 이렇게 처음에는 국선 변호인으로 가다가 네. 중간에 이게 사선 변호인을 바꾸는 일이 왕왕 있습니까? 뭐 그렇게 많지는 않죠. 많지는 뭐 않아요. 처음부터 이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거라면 처음부터 했지. 예, 예. 그 해서 또 뭐 재판을 어떻게 진행을 할지 뭐 이런 것을 다 전략 뭐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사전적으로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재판에 임하는 것이 더 좋은데 예. 뭐 또 뭐 여의치 불가피한 않은 경우에는 경우에는 뭐 이렇게 좀 중간에 바꾸기도 국선 한다. 변호인에서 이제 사선 변호인으로 좀 변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의 경우는 이렇게 구속이 됐기 때문에 이제 필요적 변론이라고 해서 네. 내가 원하지 네. 오늘은 사건 사고 소식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취재진 앞에 설 때마다 거듭 고개를 숙이면서 사과했던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그런데 다음 주 예정인 2차 공판을 앞두고 행동이 좀 달라졌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짚어볼 텐데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전주의 변호사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이영학이요. 지금 재판을 앞두고 국선 변호인이었는데 대신에 사선 변호인을 선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이영학이 교도소에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어떻게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었을까요? 뭐 그런 경우는 형사 재판에서는 그냥 왕왕 있는 아, 일입니다. 그래요? 예. 네. 지난 17일에 이제 1회 공판 기일이 열렸고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2회 공판이 12월 네. 8일에 예정되어 있는데 이제 그 28일에 사선 변호사를 이제 선임을 했다는 것이고요. 네. 예, 뭐 그렇게 그 재판 도중에 예, 이렇게 뭐 변호사가 교체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제 뭐 왜 그렇게 했을까?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이 좀 궁금증들이 있으실 텐데 그렇죠. 예.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아무래도 좀 그 살인 뭘 잘못했는지 또 누구한테 왜 잘못했는지 뭐가 미안한지 하는 부분을 좀 명확하게 써야 할 텐데 그거보다는 저것마저도 반성문마저도 치밀하게 본인의 혜택 또 본인이 형량을 줄이려는 의도 이런 부분들이 좀 드러나고 있어서 네. 반성문의 진정성은 좀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영학이 이제 경찰에 출석을 등등 하면서 살해 동기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내가 죽은 후 계속 약에 취해 있었고 한동안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너무 꿈만 같습니다. 일단은 사죄드리고 천천히 제가 그 죄를 밝게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더 많은 말을 해야 되고 더 많은 말을 사죄를 해야 되지만 아직 이 모든 게 꿈만 같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렇게 사실 직접 말을 하면 저게 네. 진심인지 아니면 연기인지 대충은 파악이 가능한데 반성문은 사실 판사 생활 오래 네. 하셨지만 않더라도 국선 변호인, 그러니까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되는 사건입니다. 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국선 변호인이 선임을 했다가 이제 적절한 좀 변호사를 추천을 받아서 아하. 이제 그렇게 해서 변호사가 교체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사선 변호사로 바꾼 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판사에게
반성문을 정말 열심히 제출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반성문을 네. 뭐 4번 정도 제출한 걸로 이렇게 네 알려지고 번이요? 있는데요. 네. 그 반성문의 내용들을 보면 뭐 일방적으로 통상적으로 하는 반성문들이 대부분 예를 들면 아내의 제사를 지내주고 싶다. 네. 또 뭐 희망된 삶을 살고 싶다. 그 말은 결국 이제 본인의 형량을 좀 낮춰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목표 있는 삶을 살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뭐 가능한 한 빠른 시간에 나가서 본인이 새로운 삶을 살려는 의도를 자꾸 보여주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한테는 무기징역만은 피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저게 진정성 있는 반성문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반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저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조건을 달지 말고 본인한테 어떻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고요. 정말 처절하게 조금 그 의도를 파악하기도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근데 반성문을 제출하면 이제 무조건 좀 감형을 해주는 편인가요? 아니면 내용이나 뭐 두루두루 좀 살펴보나요? 뭐 반성문이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뭐 그 가능성은 뭐 거의 미미하다고 아, 보시면 미미해요? 예, 예. 아, 탄원서 같은 건 좀 영향을 준다면서요. 탄원서도 이제 경우에 따라 좀 다르고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런데 뭐 피해자가 있는 이제 범죄의 경우에 뭐 피해자가 엄벌에 처해달라. 뭐 아니면 이렇게 이제 살인죄의 경우에 피해자 유족이 엄벌에 처해달라. 이제 예. 이런 경우는 양형에 참작이 됩니다. 아. 왜냐하면 피해자 의사가 그 양형의 요인이기 때문에요. 그렇군요. 그런데 뭐 진지한 이제 반성을 했다는 이유로 다 용서를 해주고 감형을 해준다고 하면 그 뭐 처벌받을 사람이 별로 없겠죠.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그것도 양형의 요소가 아니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양형에 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렇죠. 다만 뭐 자백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느냐는 네. 고려 요소이긴 합니다만 뭐 그것을 뭐 한 번을 뭐 반성문을 뭐 제출을 하나 네. 아니면 100번을 제출하나 네. 뭐 그거에